우리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계속해서 올해 10년 차이지요. 지역문화 전문력 양성 과정을 했었고, 이제 그 수료생들과 또 우리 이제 지역문화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그리고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어떤 일들을 같이 하는지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2024년 영남 지역문화 활동가 대회는 우리가 문화예술과 관광을 융합시켜서 앞으로 이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서 우리가 역량 강화를 해보자 하는 목표로 준비되었습니다.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된 것 같고, 아울러 우리 처음을 함께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지역문화팀과 그리고 올해 이제 무심양면으로 이제 후원을 해주시는 남해대학교 링크 사업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수 맞아주시고요. 센터 하면서 이제 문화 관광 쪽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처럼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모이시는 분들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하시는 또 사업하고 또 협회 활동 다 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중지용 소프트 학교 이사님의 문화예술 관광 프로그램 개발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오늘 저녁에는 따로 또 시간을 내서 저희 모임과 다른 이야기를 한번 내보는 시간,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강성 남해문화원 사무국장님의 관광들을 중심으로의 문화기획자와 관광 상품화 사례 발표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가야금은요, 나중에 이제 체험하시기 전에 제가 한번 알려드릴 거지만, 제일 전통 가야금, 우리가 가야금 하면 알고 있는 전통 가야금을 가지고 왔고요. 우리 가야금 몇 줄인지 아시죠? 16줄. 그렇죠. 12줄이에요. 12줄이에요. 그래서 12줄 가야금을 연주를 해드릴 건데, 이 가야금은 산조 가야금이라고 합니다. 이 산조 가야금이라고 하고, 산조를 연주하는 가야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조를 들려드릴 거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미술하면 여백의 미가 있듯이, 우리나라 음악은 항상 천천히 느린 거에서 빨라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느린 진양조부터 해서 가장 빠른 휘무리까지 해서 한 10분 정도 제가 연주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나라 또 우리가 김해지 않습니까? 김해고 이제 경남이고 하니까 이제 가야에 얽힌 이제 가야금을 한번 전통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예술공간 예단 대표 이민경입니다. 오늘 아까 그 가야금을 하는 딸이랑 같이 왔는데요. 관광을 하게 되다 보니까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상품을 개발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상품을 기획을 했나라고 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바구니에 나와봤어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전통의 콘텐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런 애기 방, 그리고 이런 애기 머리띠. 제가 요양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 쪽으로 시선이 가는 거예요. 이런 머리띠, 그리고 색동 우리 헤어 곱창 밴드. 그리고 환경을 생각해서 이런 행주. 그리고 이거는 가야 테마파크에 캐릭터가 금이야 오기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머플러 5,000원에 판매하고 또 이거는 3,000원에 판매하는 건데 아이들 팔찌예요. 팔찌인데 그냥 아이들이 플라스틱 그 끈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매듭시로 팔찌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서 상품화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짜투리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저렴하게 10,000원에 판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70만 원, 80만 원 갈 때도 있고 부스 나가면 그래서 좀 재밌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 부추를 담았고 그리고 진영 단가자 가야금의 종류가 몇 가지일까요? 하고 여쭤보면 가야금의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가야금 종류를 한번 볼 건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 제일 약간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풍류 가야금이라고 법금 가야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가야금은요 옛날에 왕들 앞에서 연주하거나 아니면 우리 양반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걸리 먹으면서 이제 방에서 연주되는 음악이라고 해서 풍류방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럴 때 연주되던 정악 가야금이에요. 풍류 가야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풍류 가야금은 좀 음악을 들어보면 조금 요즘에는 지루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약간 웅장하고 좀 꿋꿋하게 이제 양반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거를 금기했기 때문에 감정을 절제를 하고 이렇게 연주되는 가야금이고요. 아까 들어보셨다시피 본 가야금은 산조 가야금입니다. 이제 산조 가야금은 서민들이 연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희노애락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줄을 떨고 꺾고 이렇게 하는 기교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두 가지 악기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현대화되면서 음악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제 가야금 12줄로만으로는 연주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다양한 개량의 시도들이 있었고 이제 그 중에 정착된 게 25줄 가야금. 우리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가야금 해서 검색하면 요즘 곡을 연주하는 곡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25연 가야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5연 가야금까지 이렇게 3개가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여기 8연 가야금은 저희가 아무래도 다양한 연령대랑 이제 계층들에게 가야금을 연주를 들려드리고 또 체험을 하다 보니까 가야금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이 좀 좁아요. 간격이 좁기 때문에 나이가 좀 많으신 어르신들이라든지 이제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연주를 하기 좀 너무 섬세해서 좀 힘들다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가야금이 조금 조율이 어려워요. 그래서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8가지 음으로 된 8연 가야금. 이렇게 8연 가야금 제가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게 높이만 줄였다 뿐이지 이 넓이는 똑같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내 몸에서 멀리 있는 줄레. 오늘 다 사용은 안 할 거예요. 자, 레. 두 번째 줄, 솔. 세 번째, 라. 네 번째, 레. 다섯 번째, 미, 솔, 그렇죠. 그 다음, 라, 시, 라.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워요. 6, 7, 6, 5, 4, 5, 둘, 셋. 8번 잘하시고, 시작! 8, 9, 8, 7. 뒷판이니까 뒤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앞판 쏟아질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손으로 하나 들이셔가지고 붙이셔도 되고요. 스티커 자르셔가지고
그때도 옳았고 지금도 옳고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뭐 제가 종사해보기도 하고 또 애호가 입장에서도 보면 꼭 클래식 음악뿐만이 아니고 좋은 도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또 맞는 정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대도 엄청나게 많고 또 이상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종말론부터 해서 우려도 많고 그런 시점에 저희 일은 사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통영의 이제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인구가 11만도 채 안 돼요. 며칠 전에 보니까 그 당시 이제 13만 명 정도 됐는데 문화의 수적 자산이 이제 통영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매우 풍부하죠. 그런 잠재력이 있는데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업은 퇴조하고 예를 들면 이제 퇴조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는 이제 초중등학교 같은데 뭐 수학여행 온다든지 하면 경주나 공주, 부여 뭐 이렇게 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통영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런 수요가 거의 그 당시에 없었고 또 지금 뭐 너무 심하죠. 뭐 보도 보셨겠지만 올해 멍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녹아가지고 멍게 지금 먹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이때도 사실 이제 기후 환경에 전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통영에서 수산업 하면 큰 부를 이루고 배 한 두 척 가지고 있으면 뭐 아무것도 부러움이 없고 뭐 이런 거가 이제 좀 지나가는 접조 같은 게 이제 자주 오고 뭐 이래서 수산업도 상당히 이제 어려워져 있을 텐데 이 시기에 1995년도에 돌아가신 통영 출신의 유명한 세계적인 작곡가가 한 분 계셨죠. 윤희상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통영의 이제 문화인들이 좀 중심이 되고 해서 이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어떻게 활용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오로지 먹는 것만 쫓아다녀요. 근데 그게 지금 훨씬 심화됐죠. 지금 뭐 유튜브나 어디 보시면 뭐 한두 번만 관심 가지고 반응하면 계속 날아오는 게 먹는 것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관광 이꼴 먹으러 다니는 거 서로 지금 됐단 말이에요. 심지어 요즘은 뭐 예를 들면 동남아 같은데 요즘 뭐 떠는 보골 같은데 뭐 인터넷에서 홈쇼핑이 얼마나 나옵니까? 세부가 좀 지니까 이제 다시 보골로 옮겨가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들이 와서 개척해놓고 이제 일본 사람들 싹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몇 년 또 먹여 살리고 우리 빠지면 중국 사람들이 와서 동남아 투어는 주로 그렇게 이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가면 먹는 거 이야기야. 먹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거의 95%의 비중이 먹는 걸로 만들어야 돼요. 실제 국내 관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면 그냥 맛집만 주로. 그래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이 도시 아이덴티티가 뭔지에 대한 적어도 그 정도는 좀 하고 사실 도시에 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너무 건너뛰고 있는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관광 이제 종사하시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도자들이시니까 이걸 빨리 좀 바꿔내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지 우리 관광이 건강해지고 의미가 있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중간에 제가 잠깐 세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도 좋고 브랜드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고 뭐 이런 거 좀 치우자는 거죠. 치우고 적어도 관광도 마찬가지고 아까 우리가 그냥 머물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품격 있고 그러려고 이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지역에 이런 문화관광 관련한 그룹들하고 쓸 수 있는 계기가 생겨서 제가 다리를 조금 놓았는데 통합이 되겠어요, 남이대가. 내년에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고 저도 우리 연구소도 문 닫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부산에서 활동하다가 넘어왔어요. 한 3년 됐네요. 그래서 아직 경남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그 조그만 대학에서 그래도 대학이라고 저희는 그래도 이제 조금 연구도 지역에 좀 해보려고 하고 또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또 좋은 프로젝트도 해보려고 생각만 있습니다. 생각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고
진흥원 저기 사무실에서 기획협력팀이라고요. 예, 좀 내근이 많아서 그런데 그거보다는 예전에 요 지역문화 요 협회에 소위 이제 그 모태라고 했던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의 담당자였습니다. 모용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되게 오랫동안 여러 지역에서 진행이 되어 왔지만 이런 형태로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또 이런 워크숍까지 진행하는 거 거의 없죠. 네,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하는 일이라서 선생님들 지난번에 특히 우리 김경남 회장님 이창원 선생님 어디 안 계시나요? 네, 안 오셨네요 오늘. 네, 경남과 창원이 모이면 다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저희 이제 원장님이나 또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또 환영을 또 해주셔야 되는 맞는데 오늘 저희 재단 이사회가 있었어요 창원에서. 그래서 못 뵙고 저도 아까 2시부터 지금 4시까지 사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고 거기서 연구원 한 분 오셔가지고 이런 지역 문화정책 관련된 좀 간담회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잠깐 인사드리게 된 점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인사가 아니고 아무튼 잊지 않고 합천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저녁도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오늘 그 문화관광연구원에 오신 분께 문체부 건의사항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꼭지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에 3년, 4년, 5년, 3년 동안 저희 진흥원을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해놓고 예산은 2023년만 주고 24년부터 안 줘버렸거든요. 그나마 지금 김해문화재단, 밀양문화관광재단, 진주문화관광재단, 그리고 한국사천문화재단 이 네 지역기관에서 이렇게 힘을 보태주셔가지고요. 진흥원은 그냥 밥상에 숟가락만 놓고 이렇게 유지해가고 있는데 건의했습니다. 지역에서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사업인지. 무엇보다 교육과정만이 문제가 아니고 끊임없이 이분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이렇게 확대해 나가시는지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성장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일을 더 크게 벌려가시는지를 끊임없이 추적하고 같이 계속 이렇게 촉진해드려야 될 일이 역할이다. 그게 더 큰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게 국비 지원 없이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었거든요. 거기에서 좋은 결과 있길 기대를 하고 언제든지 제가 항상 또 진흥원에서 할 일이 있으면 같이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뷔페 제법. 오케이. 영생 맛있게 드세요. 모름팀장님 오늘 뜻하지야. 지역에다가 자부담을 하고 있고 90%를 하게 지원을 받고 그걸 해서 오늘 오셔가지고 인사를 잠깐 하셨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예비시키들이 아직 이제 며칠 전에 수료를 하셔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지는 모르겠고 일단 오라고 해서 교육이 있다고 그래서 수료증을 받지는 않는데 수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청을 하게 됐고요. 좀 기대를 많이 했고 사실 일정이 제가 겹쳐가지고 참석을 못할까도 했는데 첫날 수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고 운영이나 이런 거는 현대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좀 좋은 느낌,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군데 이래 오바라 해갖고 가보고 저기 궁금하다 해서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 군데 다녀보면서 제가 듣는 걸 좋아합니다. 굉장히 배우는 걸 좋아하고 그러는데 제가 뭐 큰일 그렇게 아니면은 제가 스스로 가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때 한 사람으로서 저희 아저씨가 공예를 하는데 자영을 한 30년 하다 보니까 남편 이름은 있는데 제 이름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우연히 이제 시에서 하는 환경설계사 그 강의를 듣고 또 그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아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빨리 잡지 않으면 진짜 지금 올해 진짜 더웠잖아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더웠던 이유가 이거 환경하고 그 벌써 한 20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 축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환경이 있는 데 가서 시작할 때부터 이런 걸 자연스럽게 고치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교육을 듣다가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힘들어서 막 그랬는데 새로운 걸 하니까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이런 교육을 자꾸 참석하게 돼서 참 좋고요. 삶 자체가 저는 예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작하는 삶의 한 텀이라는 생각하고 이제는 그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농촌에서 가지만 꽃을 좀 많이 그 거리마다 많이 피게 할 수 있는 벌꿀들이 오는 그런 거리를 만드는 그런 계획을 문화기획하고 연결해서 환경하고 접목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서 여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모두들 대단하신 분들 같습니다. 네, 엄청 일찍. 어차피 회원이고 그리고 또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더라고요. 가왔고 또 작년에도 저기 계시는 우리 그 담당 쌤하고도 몇 번 또 인연이 또 있었던 얼굴. 그거에 관심이 있고 있는 분들을 최소 인원이 5명이거든요.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다 보니까 그 5분만 모시고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고 주민사업체에 도전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거는 맨 땅에 헤딩하는 거고 저도 이 강화도를 PD를 하면서 알았는데 법인을 하나 만드는데 보통 법무사 몇백 명 부터부터 법인을 만들어 주잖아요. 200만 원 해요. 네. 남해는 싸네. 남해는 그래도 한 90만 원 정도, 100만 원 안쪽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면서 남해군의 협동조합 법무사한테 가서 했는데 우리가 2호고 앞에 협동조합 만드는데 딱 한 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무사도 협동조합에 관련되어 있는 경험들이 그때는 없었어요. 남해가 1등을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워터파크. 여름에 많이 가요. 아예 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또 저쪽 장유 가는 데 부분들도 생긴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는 거죠. 즐길 수 있는 떨이 만드는데 이제 중점을 쪽으로 이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서울에서도 와서 해가지고 그 방문객이 이제 많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참여하시는 주민사업체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편한 것도 알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돈을 만들어야 되고 수익 창출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걸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민여행사는 처음 시작 우리는 주민여행사를 늦게 발굴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못 갔거든요. 그런 불편함도 있는데 지금 현재 로컬이 중심이 되려면 그거를 지키고 그것을 수익화될 수 있는 것은 주민여행사밖에 없어요. 주민여행사가 관광기념품이든 굿즈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을 도와주고 팔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민여행사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주민여행사가 없으신 데는 한 번쯤은 나의 기획력과 그런 주민여행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을 같이 찾아서 그분하고 같이 협력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